안녕하세요.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오늘은 10년 후 부자의 그 보유 주식을 공개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투자 방향성, 제 10년 후 부자 채널의 취지와 투자 방향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많고, 또한 제가 또 추격 매수 같은 건 자기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 가격이 좋은 때가 오면 그때부터 제 최소 단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반등해서 다시는 이제 그 주식이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냥 수익을 실현하거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수가 상당하고, 또 어떤 섹터가 좋으면은 특정 주식의 하나의 주식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제 계좌가 요동치거나 아니면 달라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투자하고 싶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이 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석유주들을 정리하면서 좀 줄어든 편이고, 이번에 그리고 계속 제가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편이고, 예전에는 좀 더 주식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 말고도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주식을 보고 있는데, 요는 이제 살 때 수수료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지만 수수료 계산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익이 좀 딴 거에 비해서 못 사는 주식들,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나중에 만약 그 증권사에서 이런 다른 나라들도 수수료에서 좀 개선이 된다면은 그 나라 주식들도 좀 사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들에서 다양하게 사서 재밌는 투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보여드리면, 미국은 이제 애플, 에어비앤비, 얼라이, 액티비전, 알리바바 뭐 이렇게 사고 있는데, 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팔았어요. 이제 이번에 합병 이슈가 오면서 $95까지 올라왔는데 78달러쯤에 샀다가 이제 91달러 정도 많이 팔았고, 이 합병이 결국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잔량은 이제 $95 근처에서 팔려고 하고 있고, 알리바바는 이제 180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유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제가 장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후로 이제 은행들이 불안하다 싶을 때 24달러 그때부터 이제 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두 배 됐다가 다시 떨어진 상태인데, 그때 좀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장기로 매수하는 것만 알았지 이제 중간에 파는 걸 이렇게 그런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수익권인 상태이지만 얘도 좀 아쉬운 주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가 200달러 이하에 사가지고 좀 많이 수익이 되었는데 좀 더 못 산 게 아쉽고, 하지만 추경 매수는 여전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시티그룹은 현재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인데 많이 오르지 않아서 기회가 돼서 좀만 떨어진다면 좀 더 은행주 모을 생각이 있는데, 미국 은행주보다는 한국 은행주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시티그룹보다는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의 은행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제가 누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 꼭 지금 사야겠다고 해서 뭘 사야 되냐고 추천한다면, 그리고 그게 기술주라고 한다면 이제 쿠팡을 되게 추천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 주식에 관련해서는 여러 책을 읽는 편인데, 피터 린치의 책을 읽고 이제 피터 린치 투자법에 대해서 좀 그런 방식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 내가 실제로 겪어보고 이제 사고 싶은 주식을 찾는 거. 그런 것을 때 제가 내 주변에서 정말로 어떤 주식이 살만한가 보면은 쿠팡이 딱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항상 쿠팡에서 뭔가를 주문하고 있고, 쿠팡의 인지도가 높고, 쿠팡의 이제 고객 서비스가 괜찮은 편이고, 이런 것을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보다 그런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인 쿠팡에 대해서 투자를 좀 더 늘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한 상태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쿠팡이 제일 떨어질 때는 9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많이 샀거든요. 지금은 이제 19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격 매수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15달러도 많이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제 제가 믿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차이나테크 등이라든가 ETF들은 한번 시진핑이 때 장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그 시진핑 리스크 때문에 주식이 확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이제 달러가 비쌌는데 워낙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차이나 테크 관련된 주식들은 한국, 미국, 한국은 다 있는데 다 고주금에 샀던 주식들입니다. 또 디즈니 이런 거는 제가 컨텐츠라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 자체가 자산이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디즈니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현재 기대가 좀 안 좋지만은 디즈니는 지금 현재도 되게 좋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디즈니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마주라던가 이렇게 뭔가 이제 급등주 이런 약간 사실 내실이 없으면서 어떤 이벤트에서 크게 성장한 주식들을 투자를 지향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예 그걸 모른다고 이렇게 넘겨둘 것이 아니라 한두 번씩은 이제 적은 금액으로 실험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은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연계된 그런 주식인데 제가 처음에 투자하기 전부터 이 금액은 얼마까지만 투자하라고 마음 먹고 그 금액 내에서 한번 테마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 테마 투자는 어떨까 한번 실험적으로 투자해 본 주식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본전 회복하고 올라갈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기다려보고 그 과정은 잘 기록해가지고 다시 또 방송으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샀던 거고 알파벳은 그때 광고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때는 뭐 광고비를 가장 많이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같이 광고에 크게 좌우되는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파벳은 좀 샀던 주식들인데 지금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쇼트님 후제패커든 제외하고요. 넘기고요. 크래프타인즈도 이제 그때 한창 저희 그 팬데믹 때는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0%였어요. 근데 크래프타인즈는 4% 배당을 줬었거든요. 아니 5%였죠 그때. 5% 배당 32달러 정도 때 샀었는데 일단은 케찹 자체가 이제 워낙 브랜드가 막강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아도 떨어지지 않을 주식으로 보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좀 추가 매수하고 싶은 주식입니다. 코카콜라는 이제 하나 샀는데 이게 계속 주식이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여러 개 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크로거는 신유품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 준비해서 이제 같이 샀다가 50% 정도 이제 이득 보고 많이 팔았고 현재는 잔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 ETF는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진핑 리스크 때 샀던 주식들이고 그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좀 샀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기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양이 많지 않고 분할 매수됐기 때문에 일상 이제 손해봤지만 크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상장을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금 가까이 돌려주니까 그거 갖고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유주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정유주가 제가 말씀드린 어느 상황이든 결과가 나쁘지 않은 주식, 시나리오별로 어느 상황이든 결과가 나쁘지 않은 주식.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하면 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별로 빠르지 않을 것이라서 괜찮고 만약에 지금 이제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경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석유 주가는 괜찮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이게 옛날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내오긴 어렵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충분히 50달러 이상 계속 유지될 거라 5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주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샀다가 지금은 이제 쉐브론이라든가 세로던이라든가 다른 것도 주식들 다 팔았는데 그래도 옥시덴탈만큼은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계속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석유주도 그렇고요. 파라마운트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인데 이게 계속 이상하게 가격이 떨어져요. 이 주식 가격이. 그래서 계속 사고 있는데 좀 더 살 수 있지만 S&P 자체가 좀 더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덜 구매하고 있고
좀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ETF들은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있는데 워낙 고점이다 보니 기계적으로 매도 걸어놓은 것이 스파이랑 비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TLT는 이제 4%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4%의 금리에 있으면은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달러를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팔아도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서 TLT는 조금 250만원 정도 들고 있고, 그리고 버라이존은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금리가 0%인데 4% 정도의 배당을 주고 고점인데 살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S&P가 계속 이제 경기 좋을 때는. 근데 버라이존은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별로 가격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환율 1100원 이하일 때 이제 버라이존들을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때 고점, 그것도 고점이라서 그때 산 주식들은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왔을 때는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버라이즌을 보면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S&P가 높을 때 사면은 S&P 총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크게 재미를 못 본다는 것을 그때 배우고 있고,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S&P가 높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찾다 보면은 괜찮은 주식도 보이는데, 이때의 경험 때문에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 또한 매수를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이제 한번 이제 $90까지 떨어진 적 있었는데 그때 많이 사가지고 지금 거의 다 팔았고 기계적 매도로 몇 가지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요. 미국 주식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2천만원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2600선까지 왔을 때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한국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과 달리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오래 가지고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코스피가 고점에 오면 팔고 저점에 오면은 매수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 주식을 운영하고,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주식은 투자금이 2,200만원 넘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다 빼가지고 제 원금은 150만원 정도만 들고 있고 1,300만원 정도가 수익이니까 총 1,500만원 정도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유주랑 금융주만 좋게 보고 있기, 금융주, 조선주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건설주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건 제가 이때 올해도 계속 건설 경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잠깐 작년에 이슈로 화장동 붕괴 이슈로 잠깐 떨어졌을 때 이게 금방 회복되겠다 생각해서 샀었는데 그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설주도 결국은 이제 사이클주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오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배당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털어버리느니 그냥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좀더 이게 정말 8,000원이라던가 좀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좀 더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랑 연동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이제 얘가 이제 중국은 이제 PI 좀 낮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요거는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